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병원 지정 일부에서 난임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경희 팀장입니다. 2022년에 시행되는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에 관한 영상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설명회 시작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설명회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요양기호나 명칭을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 요양기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병원 소재지와 병원 명칭을 입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설명회가 끝난 후에 모두 취합하여 FAQ를 만들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평가 기준 개선 내용, 세 번째로는 2차 평가 계획,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평가 내용 세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개요입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는 의원, 병원,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의 목적은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으로서의 지정기준 유지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량상을 유도하여 안전한 난임시술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이 합리적으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모자보건법 제11조의 3에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10조에서는 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설 장비 및 전문 인력의 질, 두 번째 난임시술 실적, 세 번째 난임시술의 질관리 현황, 네 번째 의료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12조의 2에서는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장관은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7조에서는 평가와 통계관리를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시술을 실시할 경우에는 기관조사표 및 시술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평가와 통계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관련 자료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업무 위탁 근거를 다시 한 번 더 명시하였는데요. 장관은 평가 업무 및 통계관리 업무를 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평가 추진 경과입니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평가와 통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심사평가원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7년부터 심사평가원은 난임평가와 통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평가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예비평가 격인 기초평가와 시범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먼저 2017년도에
2016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건으로 기초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때의 평가지표는 인공수정은 8개, 체외수정은 16개 지표로 평가를 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급여가 시작된 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이때 평가지표는 기초평가 때보다 지표수가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인공수정은 총 14개, 체외수정은 총 19개 지표로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예비평가를 거쳐 2019년에 첫 본평가를 실시하였는데요. 본평가부터는 구조 영역에 해당하는 지정 기준을 평가 지표에서 분리해서 평가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술별 평가 지표가 기초평가나 시범평가에 비해 지표수가 많이 줄어서 인공수정은 6개, 체외수정은 11개 지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본평가부터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평가 결과를 개별 의료기관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였습니다. 두 번째, 2차 평가 기준 개선 내용입니다. 2022년에 시행하는 2차 평가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 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 2차 평가 지표 개선안이 도출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표준 난임시술 지침서와 상담 교육 자료도 개발하였습니다. 평가 지표 개선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서 전향적 평가 지표로서의 적절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합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2차 평가 계획안을 수립하여서 복지부 장관 소속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2차 평가 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2차 평가 추진 방향은 첫 번째로 의료기관이 평가를 대비하고 의료질 향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 전에 평가 계획을 공개하는 전향적 평가 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말에 2차 평가 계획을 요양기관 업무포털과 평가자료 제출 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난임시술이 발생한 모든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을 평가에 유입하여 평가 대상 기관을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2차 평가에 적합하게 시술별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지표를 신설하거나 삭제하고 기존 지표를 유지하되 세부 기준이나 가중치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또는 세 번째는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였는데요. 인공수정은 1차 평가와 동일하게 2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체외수정 시술 평가 등급은 기존 2개의 등급에서 4개의 등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표준화된 시술 지침서와 교육 상담 자료를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표준 시술 지침서와 상담 교육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지난 1차 평가 때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공통지표였던 시술 관련 지침 수립 여부 지표 분석 결과 지표 충족률이 93%로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지침서의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에서 기관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규모가 작거나 신규 기관인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지침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이 예상인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 지침서와 상담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서 공개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 중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잠시 내렸는데요. 수정 보완한 후에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술별 평가지표 개선 내용입니다. 2차 평가지표 개선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1차 평가지표와 2차 평가지표를 비교한 표입니다. 먼저 인공수정 지표는 총 6개의 지표로 1차 평가와 지표수는 동일합니다.
전문 인력의 질 영역은 1차 평가와 동일하게 하나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1차 평가 때에 적용하였던 난임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 지표도 2차 평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가중치를 20%에서 25%로 변경하였습니다. 질관리 현황 영역은 총 2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는데요. 1차 평가에 적용하였던 시술 관련 지침 수립 여부는 지침서를 공개함으로써 모든 평가 대상 기관이 달성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2차 평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 지표는 2차 평가에서는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이 지표 또한 상담 교육 자료를 공개하였으나 난임 환자의 건강과 안전한 난임 시술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 지표는 1차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실적 분석 영역은 총 3개의 지표로 구성하였는데요. 3태아 이상의 임신율 지표는 2차 평가에서 1차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가중치만 25%에서 20%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관 연간 시술 건수 지표는 2차 평가에 신규로 도입된 지표인데요. 시술 건이 적은 기간도 질 관리가 필요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1차 평가에서는 제외됨에 따라 평가 제외 기간도 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술 건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임신율 지표는 1차 평가와 동일하게 2차 평가에서도 모니터링 지표로 적용하였습니다. 체외수정 평가 지표는 총 12개의 지표로 1차 평가 지표 대비 1개가 늘어났습니다. 장비 및 전문 인력의 질 영역은 총 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평가 때 난임 시술 의사당 시술 건수 충족 여부 지표를 2차 평가 때는 실적 분석 영역으로 변경하고 지표명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 난임 시술 의사의 보수 교육 이수율 지표는 1차 평가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배아 전담 인력당 시술 건수 지표는 평가 대상 인력 수를 2차 평가 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평가 대상 인력 근무 일수로 적용하였습니다. 배아 생성 전담 인력의 보수교육 이수율 지표는 1차 평가와 동일하게 2차 평가에도 적용하였습니다. 난자 채취실 응급장비 보유 여부 지표는 2차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가중치를 10%에서 5%로 변경하였습니다. 배아 배양실 공기청정도 관리 지표는 2차 평가에 신규로 도입된 지표인데요. 배아 연구실의 질 관리를 통해 난임 시술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입니다. 질 관리 현황 영역은 총 4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술 관련 지침 수립 여부는 인공수정 지표와 마찬가지로 2차 평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 지표와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 지표는 2차 평가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되 가중치를 각각 5%씩 변경하였습니다. 다배아 이식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1차 평가와 동일하게 2차 평가에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원인 불명 난임 비율 지표는 2차 평가에 신규로 도입된 지표인데요. 난임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에 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정확한 자료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지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분석 영역은 총 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난임 시술 의사당 난자 채취 시술 건수 지표는 1차 평가 때 시설 장비 및 전문 인력의 질 영역에 있던 시술 건수를 실적 분석 영역으로 변경하면서 기준 시술도 난자 채취 시술 건수로 변경하였습니다. 3태아 이상 임신율 지표는 1차 평가 때 3태아 이상 임신율로 적용하였는데요. 2차 평가 때는 다태아 이상, 즉 쌍태아 이상의 임신율로 변경하였고 평가 기준과 배점 적용 기준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임신율 또는 전체 임신율 지표는 1차 평가 대비 배점 적용 기준을 각각 5%씩 2차 평가에서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2차 평가 계획입니다. 2차 평가 대상 기관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공수정시술 또는 체외수정시술 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입니다. 대상 기관은 평가 수행연도 전년도 1년간 진료분으로 2022년에 시행하는 2차 평가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평가 대상권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시행된 비급여를 포함한 난임시술권 전체입니다. 수집 자료는 기간조사표와 난임시술 기록지인데요. 기간조사표는 기간당 한 건, 시술 기록지는 시술 건별로 수집합니다. 평가 내용은 1차 평가와 동일하게 두 가지로 분류해서 평가를 합니다. 먼저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기준 충족 여부 평가는 1차 평가와 동일하게 모자보건법에 따른 시설 장비 및 전문 인력에 관한 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 시술별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3개의 영역별로 개선된 지표를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수행 절차입니다. 2차 평가는 전향적 평가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 대상 기간 전인 2020년도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으므로 2022년에는 평가 계획에 대한 세부 계획과 추진 일정에 대한 안내를 위한 의료기관 설명회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의료기관은 기간조사표와 난임시술 기록지를 심평원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제출받은 조사표에 의해 정합성 점검과 신뢰도 점검을 서면 점검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신뢰도 점검이 끝나고 나면 중복 제출된 건과 평가 대상 기간 이외의 자료를 제외한 평가 자료가 확정되고 나면 기관별로 행정비용 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행정비용 보상 지급한 후에 평가 자료를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지표별 평가 결과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평가 결과가 산출되고 나면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평가 결과입니다. 먼저 지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제출한 기간조사표와 관련 증빙 자료를 토대로 서면 점검과 또는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정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거쳐 지정 취소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시술별 평가 지표에 따른 평가는 시술건이 없는 기관은 1차 평가와 동일하게 시술건 없음으로 공개하고, 시술건이 발생한 기관은 기간조사표와 난임시술 기록지 및 관련 증빙 자료를 분석한 후에 기관별로 종합점수와 평가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인공수정 시술 평가는 1차 평가와 동일하게 2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체외수정 시술 평가는 총 4개의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다만 등급의 명칭과 등급별로 정의, 그 다음에 등급별 점수 기준에 대해서는 종합점수를 산출한 이후에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공개는 1차 평가와 동일하게 의료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각각 공개를 하는데요. 먼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기관별로 평가 결과를 통보한 후에 정정 신청 과정을 거쳐서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최종 결과를 다시 통보하게 됩니다.
최종 결과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에서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사유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해서 최종 결과를 재통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을 대상으로는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관별로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됩니다. 네 번째, 평가 내용별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평가 담당 과장인 오서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병원지정일부 오서윤 과장입니다. 이어서 평가 내용별 세부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평가는 1차와 동일하게 두 가지 큰 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정 기준 충족 여부이고 두 번째는 평가 지표별 평가입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2에 근거하고 있으며 보시다시피 인공수정시술 기관과 체수정시술 기관의 세 가지 영역, 즉 시설 장비 전문 인력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공수정을 먼저 살펴보자면 시설은 진료실과 독립적인 공간의 정액 채취실을 갖추고 있는지, 장비로는 초음파기기, 현미경, 정액 검사 장비, 원심 분리기 등의 정자 분리 장비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1명 이상과 시술을 보조할 수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이 있는지입니다. 체외수정기관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관련 별표 1에 따른 배아생산 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및 전문 인력을 근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가 지표에 관한 내용입니다. 2차 난임시술기관 평가의 인공수정 평가 지표는 6개, 체외수정은 총 12개입니다. 각각 시설 장비 전문 인력의 질, 질 관리 현황, 실적 분석, 세 가지 영역입니다. 먼저 인공수정시술 평가지표의 시설 장비 전문 인력의 질에는 난임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 질관리 현황에는 시설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분석 영역으로는 신규 지표로 기관 연간 시술 건수가 있고 3태아 이상 임신율, 모니터링 지표이자 평균 임신율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체외수정시술 평가지표의 시설 장비 전문 인력입니다. 모두 5개로 인공과 공통지표인 난임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이 있고 배아생성 전담 인력당 시술 건수, 배아생성 전담 인력의 보수교육 이수율, 난자채취실의 응급장비 보유 여부, 그리고 신규 지표 배아배양실 공기청정도 관리입니다. 이어서 질관리 현황 보시겠습니다. 인공지표와 동일하게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실시 여부,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이 있고 다배아 이식 가이드라인 준수율, 그리고 신규 지표로 원인 불명 난임 비율이 있습니다. 마지막 실적 분석 영역엔 이번에 변경된 지표인 난임시술 의사당 난자채취 시술 건수와 다태아, 쌍태아 이상 임신율, 끝으로 표준화 임신율 및 전체 임신율이 있습니다. 이로써 2차 평가 지표의 총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인공체외 각 세부적으로 평가 지표의 정의, 대상, 산출식, 또 선정 근거와 평가 기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인공지표 1번 난임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입니다. 인공수정시술을 시행한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을 뜻하며 그 대상으로는 평가 대상 기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공수정시술을 시행한 의사입니다.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여 근무하는 자이거나 근무시간 등 근무 조건이 전속 근무자와 동일하고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이어야 합니다. 산출식 보시겠습니다. 평가 대상 의사수 분의 평가 기준 충족 의사수 곱하기 100이고 선정 근거로는 난임 진료를 위한 전문 인력을 보유 및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자세하게 보자면 난임 관련 보수교육 그리고 근무기간별 적용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난임 관련 보수교육은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대한가입력보존학회 등
산부인과 보조생식수의원회가 인정한 난임 관련 학술대회 또는 연수 교육이어야 하며 3년 이상 근무자는 3년 동안 연수 총점이 12점 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는 보수교육 1회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근무 기간은 난임시술을 시행한 의사의 타기관 포함 난임시술 의료기관 근무기간의 총합입니다. 3년의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또한 근무기간 1년 미만 의사는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자, 다음으로 질관리 현황 인공지표 2번입니다.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시행률은 인공수정 시술 전후로 의사의 상담과 교육을 시행한 비율입니다. 평가 대상은 1차 인공수정 시술건이고 단 1차 시술건이 없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처음 시행한 시술건도 포함됩니다. 평가 대상 총 건수분의 상담 및 교육 실시 건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게 되며 환자에게 시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스트레스 및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 선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진료 기록과 동의서가 평가 기준이며 세부적으로는 인공시술에 대한 설명, 인공수정 시술을 위한 난임 관련 검사와 시술 경험에 대한 확인, 투여 약물과 시술 부작용 이후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과 교육이 있는지입니다. 지표 3번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로 넘어가겠습니다.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해 필수 검사를 시행한 비율이며 평가 대상은 1차 인공수정 시술건으로 정액검사 시행률과 자궁 난관 개통을 위한 검사 시행률, 각각 총 건수분의 각 검사 실시 건수 곱하기 100입니다. 선정 근거는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필수 검사 항목이자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적정 치료를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인공수정 시술 시행 전에 필수 검사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인데요. 정액 검사를 실시했는지, 자궁난관 조영술, 자궁난관 조영 초음파, 복강경을 통한 난관 개통 검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타원에서 시행한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도 인정이며 진료 기록에 검사 일자와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궁난관 결찰술 등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자궁 및 난관 개통을 위한 검사는 평가 제외 기준에 속합니다. 단, 타원에서 자궁 난관 결찰술 등을 시행한 경우 진료 기록 등의 확인 자료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인공수정 신규 지표인 기관 연간 시술 건수입니다. 이 지표가 신설된 사유는 시설 건수가 적은 기관이 평가를 통해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표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평가를 통한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차 평가에서는 모든 기관을 평가에 유입하기 위해 시술 건수를 평가 지표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기관 연간 시술 건수의 정의는 해당 기관에서 1년간 시행한 IOI 완료건 건수며 선정 근거로는 시술 건수와 난임 시술의 질관의 상관성 및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적평가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시행한 IOI 완료건의 총 건수이고 단 IOI 시술 전 중단된 건은 제외입니다. 자, 인공수정의 마지막인 실적 분석 영역입니다. 지표 5번 3태아 이상의 임신율은 인공수정 시술 후 임신낭이 확인된 건 중 임신낭이 3개 이상 확인된 건의 비율입니다. 임신낭 확인 총 건수분의 3개 이상 임신낭 확인 건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며 선정 근거는 다태아 임신은 산모와 태아에게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으로 그중 3태아 임신은 그 위험성이 더욱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술 후 초음파를 통해 임신낭이 3개 이상 확인된 건이 평가 기준이고 단 임신낭이 2개인 3태아는 제외합니다. 지표 6번은 1차 평가와 동일하며 모니터링 지표인 평균 임신율입니다. IOI 시술 후 임신낭이 확인된 건의 비율을 IOI 시술 총 건수분의 임신낭 확인 건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며 인공수정 임신을 확인하는 데 선정 근거를 둡니다. 시술 후 초음파를 통해 임신낭이 확인된 건을 평가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2차 난임시술 지정기관 인공수정 평가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 체외 수정시술 평가 지표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체외 수정 평가 지표 1번 난임 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은 인공 수정 지표와 공통 지표로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지표 2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표 2번 배아 생성 전담 인력당 시술 건수입니다. 배아 생성 전담 인력은 수정된 배아의 배양, 보관 및 관리 등의 배아 생성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력을 가리킵니다. 평가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배아 생성을 전담으로 시행한 인력이며 세부적으로는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여 근무하는 자이거나 근무 시간 등 근무 조건이 전속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을 말합니다. 난임 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산출식은 배아 생성 전담 인력수 분의 난자 채취 플러스 해동 배아 이식의 연간 시술 건수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며 여기서 평가 대상 인력수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즉 365일분의 근무 일수로 산정합니다. 선정 근거는 적절한 배아 연구실 질 관리를 위해 인력당 시술 건수를 일정 건수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질 향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가 기준은 연간 적정 시술 건수 충족 여부이고 포함 시술은 난자 채취와 해동 배아 이식입니다. 여기서 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지표 3번은 배아 생성 전담 인력의 보수교육 이수율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배아 생성을 전담으로 시행한 인력이고요. 주 4일 이상 근무하면서 주 32시간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여 근무하는 자이거나 근무 시간 등 근무 조건이 전속 근무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계약직이 평가 대상입니다. 산출식 보시겠습니다. 배아 생성 전담 인력수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인력수 곱하기 100이고요. 교육을 통한 배아 생성과 관리의 질 유지 및 새로운 지식의 습득을 지표 선정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배아 생성 전담 인력 대상 보수교육인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주관 교육 또는 대한생식의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기타 대한생식의학회 임상배아연구위원회가 인정하는 난임 및 기초생식의학 관련 학술대회 또는 연수교육이 있고요. 3년 이상 근무한 선생님들은 보수교육 2회 이상을 이수하셔야 되고 앞선 교육 중 대배업 주간교육이 필수입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보수교육 1회 이상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근무기간은 배아 생성 전담 인력 개인의 타기간 포함 난임 시술 기간 근무 기간의 총합입니다. 3년은 역시 동일하게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근무기간 1년 미만 선생님들은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다음 지표 4번 보시겠습니다. 난자 채취 실내 응급 장비 보유 여부로 난자 채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필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고 5가지 응급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산소 공급 장치, 흡인기, 기관 내 삭간 장비, 심전도기, 심실 제세동기가 해당 장비입니다. 난자 채취실 내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 난자 채취실이 있는 동일층의 시술장, 분만실에 있는 경우에도 인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2차 평가 체외 수정 시술 지표의 2가지 신규 지표 중 하나인 지표 5번 배아배양실 공기청정도 관리입니다.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 및 배아배양실 질 관리를 위하여 배양실 공기의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기적인 관리 여부를 평가하고자 신설된 지표입니다. 정의로는 배아배양실 내 공기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설비 및 관리 여부이며 배아배양실 내 공기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구비 현황, 그리고 배아배양실 내 공기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현황을 보게 되는데요. 선정 근거는 배아배양실 내 공기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배아의 발달이나 착상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2가지 기준입니다. 먼저 시스템 구비 기준은 양압이 유지되는 환기 장치와 방진 시설로 공기청정도를 유지하는 클린룸을 보유했는지, 공기청정도를 올릴 수 있는 별도의 방진 장비를 갖춘 별도의 공간을 보유했는지입니다. 관리 기준은 배양실 내 공기청정도 파티클 측정을 연 1회 이상 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했는지 여부와
배양 실내 공기청정도를 위해 설치된 설비나 장비의 필터 교체 등을 연 1회 이상 관리하고 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했는지 여부입니다. 조금 복잡한데 뒤 이어지는 배점 적용 기준 부분에서 점수 적용 방법과 함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 6번 시술 관련 상담 및 교육 시행률은 인공수정과 동일한 지표로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지표 7번 난임 원인 진단을 위한 검사 시행률 역시 인공수정 지표 부분에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으므로 다음 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표 8번 다배아 이식 가이드라인 준수율입니다. 35세 미만 3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연령별 이식 배아 수를 준수하였는지 보고 있는 지표이고 배아 이식 총 건수분의 가이드라인 준수 건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합니다. 다태아 임신을 예방하여 산모와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이식 배아 수 가이드라인 준수가 필요하며 체외 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선정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35세 미만과 35세 이상 포배기에는 각 1개, 2개, 나날기에는 각 2개, 3개까지 그 기준으로 합니다. 지표 9번 신규 지표 원인 불명 난임 비율입니다. 원인 불명 난임 비율은 1차 체외 수정 시술의 신선 주기건 중 원인 불명 난임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여성의 나이가 만 40세 미만이면서 1차 체외 수정 시술 중 신선 주기건, 단 이전 인공수정 시술 기왕력이 없는 경우가 평가 대상입니다. 평가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1차 체외 수정 시술 신선 주기 총 건수분의 원인 불명 난임으로 기재한 건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합니다. 난임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 후 체외 수정 시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선정 근거가 있습니다. 다음 지표 10번 체외 수정 지표의 마지막 영역 중 첫 번째 난임 시술 의사당 난자 채취 시술 건수입니다. 1차 평가 때는 전문 인력의 질에 있었던 지표인데 실적 분석으로 영역 변경이 있었고 포함 시술 또한 난자 채취 해동 배아 이식에서 난자 채취건으로 한정 변경됐습니다. 변경 사유는 1차 평가에서 적절한 의료 질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술 건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전문 인력의 질 영역으로 분류되었었으나 최소 시술 건수 충족뿐 아니라 적정 인력을 확보하여 인력당 시술 건수의 과부하로 인한 난임 시술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실적 평가 지표로 영역이 변경됐습니다. 포함 시술건이 난자 채취건으로 변경된 이유는 난임 시술 의사의 업무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한 데 있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해당 기관의 의사당 평균 난자 채취 시술 건수가 평가 대상이며 세부 기준은 앞선 의사 배아 인력과 동일합니다. 총 평가 대상 의사 수분의 난자 채취 시술 총 건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하며 평가 대상 인력 수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365일분의 근무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지표 11번 다태아 쌍태아 이상 임신율입니다. 기존 1차에서는 3태아 이상 임신율이었으나 다태아 임신 기준을 쌍태아 이상 임신으로 정의하는 추세를 반영하였고 체외 수정 시술에서는 이식 배아수 조절을 통해 다태아 임신을 조절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3태아 이상의 임신율에서 쌍태아 이상 임신율로 변경됐습니다. 정의를 살펴보자면 배아 이식 후 임신낭이 확인된 건 중 임신낭이 2개 이상 확인된 건의 비율이고 임신낭 확인 총 건수분의 2개 이상 임신낭 확인 건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합니다. 평가 기준은 배아 이식 후 임신낭이 1개인 쌍태아를 제외한 초음파를 통해 2개 이상의 임신낭이 확인된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 임신율 전체 임신율입니다. 표준화 임신율은 산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체외 수정 시술 배아 이식의 임신율이고 전체 임신율은 체외 수정 시술 배아 이식의 임신율입니다. 평가 대상은 신선 동결건을 포함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아 이식건인데요. 37세 이하, 원인 불명 또는 복합 요인을 제외한 난관 요인, 신선 동결 배아 이식을 합하여 총 3차수 이내인 시술 차수가 그 대상입니다. 표준화 임신율의 산출식은 산출 조건에 따른 배아 이식 총 건수분의 임신낭 확인 건수 곱하기 100, 전체 임신율은 배아 이식 총 건수분의 임신낭 확인 건수 곱하기 100으로 산출합니다.
선정 근거는 임신율을 결정하는 환자의 나이, 난임의 원인 및 시술 차수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평가 기준은 표준화 임신율의 경우 산출 조건 적용 시 배아 이식 건수가 연간 20건 이상, 전체 임신율의 경우 산출 조건 적용 시 배아 이식 건수가 연간 20건 미만인 기간입니다. 여기까지 2차 평가 인공체외 각 지표별 세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평가 지표별 배점 적용 기준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표별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와 각 지표의 산출식 값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나오는 값으로 배점이 적용되게 됩니다. 인공수정 시술의 첫 번째 지표를 예로 들면 난임 시술 의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의 가중치는 전체 지표 중 25%를 차지하며 보수교육 이수율 곱하기 25를 하여 0점에서 25점으로 나뉘어 배점됩니다. 기관 연간 시술 건수 같은 경우 평가 대상 기간의 IOI 완료 건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20점, 12건에서 49건일 경우 15점, 11건 이하일 경우 10점이 됩니다. 건수 기준은 1차 평가 결과 시술 건수에 따른 임신율 분포 및 의료질 유지를 위한 최소 진료량을 고려하여 설정된 값입니다. 3태아 이상 임신율의 적용 기준이 기존 1차에서는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되어 기간 간 변별력을 높이며 시술건이 적은 기간의 극단적 결과로 인해 평가 결과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간별 점수 차이를 줄여 보완하였습니다. 체외 수정 지표의 경우엔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시고 배아배양실 지표가 복잡하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표의 가중치는 10%로 구비와 관리 두 가지로 각 5점씩이며 구비와 관리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구비는 1번에서 3번 중 해당 점수 관리는 4번, 5번, 둘 다 충족 시 5점, 4번만 충족 시 3점, 5번만 충족 시 2점입니다. 예를 들어 양압이 유지되는 환기장치와 방진시설이 있는 배아배양실을 갖춘 경우 구비 5점에 배양실 내 공기청정도를 1회 이상 측정 장부에 기록을 남긴 경우 3점, 그리고 1회 이상 공기청정을 위한 필터 교체 기록을 남긴 경우 2점 해서 총 10점으로 만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배점 적용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표인 원인불명 난임 비율은 난임 원인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시술 환경이 조성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배점을 받게 됩니다. 난임 시술 의사당 난자 채취 시술 건수의 경우에는 수련 기간의 경우 교육의 기능을 겸하고 있어 단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만점을 주기로 하였고 시술 건수가 600건을 초과하여 의사당 시술 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지양해야 하는 측면에서 8점을 적용하였습니다. 다태아 임신율의 경우 3태아에서 쌍태아 이상으로 변경되면서 1차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배점 적용 기준이 변경되었고요. 표준화 임신율의 경우에도 최고 점수 구간이 기존 30%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전체 임신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최하 점수도 표준화 전체 임신율 모두 각각 4점에서 2점으로 하향 조정되어 배점 적용 기준이 변경되므로 평가의 변별력을 더욱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차 난임 평가의 세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과 평가 내용별 세부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설명회 중에 질의하신 내용들은 추후에 FAQ를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난임평가와 통계관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안내해드린 평가 담당 팀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차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계획에 관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